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CPI 지수가 4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전일 2%가 넘는 상승률이 보이면서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큰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식당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해 보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죠. 미증시 하락 여파라고 하기엔 아시아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오늘 국내 증시의 낙폭이 가장 깊었는데요.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참 힘든 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는 주초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고점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주 말 되면서 찬바람이 부는 상고 하저의 전형적인 주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 국내 마감 브리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87% 하락한 2,74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3,754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4,634억 매도, 개인이 71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하락이 훨씬 더 컸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04% 하락한 87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했는데 1,203억 매도, 그리고 기관이 1,254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이 2,286억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은 특별한 동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1,200원을 간신히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CPI 전월 대비 1월 달에 그 7.5가 되면서 전월 대비 0.6% 상승한,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7.5%나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 전망치가 사실은 전월 대비 0.4% 상승,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7.2%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올 한 해 그 수급 면에서 한국의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특히 코스닥 지금 힘을 코스피보다 더 못 쓰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한 달 조금 지난 거밖에 안 되는 그런 흐름인데 외국인이 벌써 2조 1,000억을 넘게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외국인이 1조 2,3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 코스닥이 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듯이 CPI 지수의 강한 상승세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수의 어떤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지수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의 임원 가운데 한 명이 매파적인 성격의 사람이 비둘기파적인 성격의 발언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내려와서 오히려 음봉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런 음봉 마감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 꼭 체크해봐야 할 게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5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PPI인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10시 30분에 발표합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수를 체크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이 문제 때문에 PPI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하는데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7일 날 FOMC 의사록이 1월 달에 의사록이 17일 날 오전 4시에 공개를 합니다. 이때 1월 달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가 이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내용에 따라서 또 역시 증시가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주간입니다. 네, 아직 2월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벌써 2조 원을 넘게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PPI 발표 앞두고 있죠.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이젠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민되는 게 차트 분석인데요. 많은 분들 어려워하고 계시죠.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루션도 챙겨가 보시고 강연 CD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성 ENG는 지인이 반도체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망이 좋을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도 해봤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지능기업도 요즘 실적은 좋아 보이는데 단기 과열 종목 지정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기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기업이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의 흐름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신성 ENG는 전년 대비해서 다소 아쉬운 실적이 나왔고 지능기업은 호실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힘든 종목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근데 둘 다 어떤 테마에 연결된 종목이긴 했었는데 일단 신성 ENG부터 살펴보시면은 2,580원의 비중이 15%이십니다. 자, 이 종목이 반도체하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기업은 아니에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2차전지, PCB, 클린룸,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양광 모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두 가지 기업인데 반도체와 태양광. 자, 클린룸과 관련돼서는 그 국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부문에서는 셀, 분리막, 동박을 만드는 업체들하고는 주요 고객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좋은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자, 태양광은 사실 작년에 폴리실리콘의 가격 급등을 인해가지고 큰 폭의 영업 적자가 발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제품 구성도로 보시면은 설치 공사가 거의 50% 정도 할애되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공정의 클린룸을 만드는 그러한 설치 공사의 캐파가 큰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이 기업의 차트를 한번 지금 살펴보고 띄워보고, 그리고 이 아래는 지금 매출액 현황인데, 자, 여기가 지금 2020년 9월 달 매출입니다. 이 쭉 연결시켜 보면은 매출액이 2020년 9월과 2021년 9월로 따졌을 때 2020년 9월이 훨씬 더 높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기보다는 횡보하는 게 더 맞는 상황인데, 자, 여기였었는데 2020년 12월 달은 더 매출이 줄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도 줄었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급등했던 이유 중에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자,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없었음에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어요. 원인은 뭐냐면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음압 병동과 관련된 테마로 급등을 했습니다. 클린룸을 만들다 보니까 음압 병동을 만드는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이 기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네. 2020년 9월 달 이 구간에서 매출액이 오히려 늘었던 그런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까지는 다시 내려온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슈가 소멸돼서 그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상당히 크신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 공장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나 그 SK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 매수의 그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50원 건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 앞에 급등한 2020년 9월 달 아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박스권 상당 부근입니다.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1,550원까지 만약 내려온다. 여기를 이렇게 콕 찍고 만약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올 때 매수보다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흐를 때, 옆으로 흐를 때 지지하는 구간 1,550원에서 매수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자 반등 시에 2,300원 비중 축소는 2,300원 구간 거의 매수가 근처긴 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슈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중 축소의 가격은 좀 높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진흥기업이신데 진흥기업이 2,470원에 비중이 10%이십니다. 자, 연도별 매출액을 제가 띄워놨어요. 거의 흐름이 매출액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거의 비슷해요. 흐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분기별 매출액입니다. 이 분기별도 2020년 9월부터 작년까지 분기별 매출액도 거의 흐름이 없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겠는데 크게 등락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진흥기업의 그 매출 현황을 보면은 민간 건축공사가 63%, 그리고 관급공사가 나머지 한 4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자, 워크아웃을 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자리를 다시 잡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2021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상당히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어요. 당기순이익도 161% 증가를 한 그런 흐름인데 차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진흥기업의 차트가 2,470원 여기 매수 자리이신데 오늘 자, 마감까지가 한 17% 정도 하락이십니다. 자, 주봉의 모습을 보면 주봉을 길게 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보면은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아까 매출액을 차트를 보여줬을 때 거의 흐름이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때 그런데 작년에 3월 달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한 이유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테마로 연결돼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오죠. 그리고 다시 이때 공사를 오다를 수주했다 해가지고 또 상승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박스권 구간의 하단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박스권의 움직임 가운데서 지금 7년 넘게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어요. 1,850원부터 2,500원 사이인데 자, 만일 1,850원까지 다시 온다. 최근의 저점이긴 합니다. 1,850원이. 1,850원 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 비중만큼 가지고 계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고 자, 비중 축소는 2,300원 가량. 자, 전 고점 박스권 고점 가운데 하나죠. 2,300원이면은 자, 이 자리 정도 되는데 이 자리 가운데서 충분히 비중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권에서 일단 비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물량을 길게 가게 보다는 매수권 근처 넘어서 지금 2,470원인데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가격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가 남아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1,550원 부분 지지한다 싶으면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또 2,300원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또 이제 비중을 축소해 나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흥기업 같은 경우에도 1,850원 비중 추가해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2,300원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 축소해 나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솔루션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방송 보고 엔지캠 생명과학을 샀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전망만 좋다면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또 금융 관련주들이 오르는데도 키움증권은 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사연 받고 고민이 굉장히 깊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엔지캠 생명과학은 최근에 또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정말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 종목 솔루션 받고 사실은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더 다른 종목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중도 작진 않으시거든요. 30%에다가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기업의 문제를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사업 부분은 글로벌 신약개발 사업 부분과 원료의약품 사업 부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4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거든요. 점수를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400만 원 벌금을 내고 점수를 받지 않게끔 지금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불성실 법인 지정됐다는 거는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고, 자, 두 번째 문제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금 현재 500억이 있는데 가격이 69,000원이긴 하지만 이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상승 시대마다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사실 전환사채를 돈 빌려준 이 기업도 잘못하면 돈을 손실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 문제가 지금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뉴스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상증자 금액이 지금 3,015억을 돈을 줘라, 주식 줄게, 이겁니다. 유상증자. 그런데 현재 시총이 지금 3,432억이에요. 자, 유상증자가 3,000억 넘고 전환사채가 500억입니다. 둘이 합치면은 3,500억이에요. 시총을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본보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일단 유상증자는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받으실까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받지 않기를 바라겠고, 자,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2016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아직 21년 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빨간 것과 녹색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인데 마이너스입니다. 0 밑이기 때문에 16년 마이너스, 17년 마이너스, 18년 마이너스, 19년 마이너스, 20년 마이너스. 지금 사실 5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제외하고도 이전에도 마이너스인데 그 불성실 공시뿐만 아니라 지금 상장 실질 검사 대상 되기 이전에 관리 종목 대상이 사실은 돼요. 조건 자체는. 근데 이 종목 엔지캠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 종목의 예외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된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반 기업이었으면 관리 종목이 지정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6년 동안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차트의 위치에서 오늘 사실 반등을 갑자기 했어요. 이슈 없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턴을 하고 더 하락할 걸 염려해서 털라고 일부러 올려가지고 위에서 털고 나오는 그런 물량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뉴스를 저도 장중에 왜 상승을 했는가 뉴스를 봤더니 그냥 계속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하나를 그냥 내보낸 겁니다. 말하자면은 개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일봉의 모습에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에서 보시면은, 자, 과거 이 앞에 지켜야 될 자리가 딱 이 자리죠. 네. 이 자리가 딱 쌍바닥 자리인데 여기를 오늘 이탈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 이미 이탈을 했어요. 손절을 제시를 제가 못 하겠어요. 워낙 이 가격권이 낮기 때문에 손절 제시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 자, 목표가도 현재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현재는 없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가운데 하나 있어요. 손실이 크지만 최소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기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 라인은 그 제시를 하겠다 하면은 제가 35,000원을 제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35,000원 가운데는 자, 여기인데 이 앞에 여기서부터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하고
그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3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실망 매물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만약에 이렇게 급 반등을 한다, 손실이 크지만 줄이셔야 될 상황이세요. 왜냐하면 이슈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키움증권이신데 키움증권 14만 원에 비중 20%십니다. 사실 엔지캠하고 지금 이 종목하고 똑같이 들고 계신데 마음이 아프긴 해요. 키움증권이 금융사로 알고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하셔서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활황되면서 실제 수익을 얻은 업체가 어디일까요?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사실 첫 번째가 나라예요. 14조라는 그 돈을 세금을 더 걷어들였습니다. 예상보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 영업이익이 13조였는데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생각보다 많이 걷어들였어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복덕방, 네, 업체. 왜냐하면은 아파트 팔고 사고 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이 얻었어요. 키움증권을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키움증권의 수익은 주식을 개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1차적으로 갖습니다. 금융도 당연히 있긴 한데 최대의 수익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키움증권의 수익입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 보셔도 그 수익이 과거 2021년 상반기 때 많았지 그 이후로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코스피 차트는 안 띄우겠는데 코스피 차트랑 똑같아요. 코스피 차트가 안 좋으면은 키움증권 증권사들의 흐름도 안 좋습니다. 거래량, 자, 고점에서 크게 발생했죠. 코스피도 고점에서 크게 발생했어요. 삼성전자도 고점에서 크게 발생했어요, 사실은. 따라서 이 종목도 제가 대응 라인을 짧게 잡아드릴게요. 웬만하면 이란 85,000원 가량의 자리에서 대응 라인을 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따라서 92,000원 부근, 지금 이 부근인데 이 부근이 과거의 위치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 지지하고 올랐던 구간이고 여기 쌍바닥 구간에서 여기 이탈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탈했던 그런 위치입니다. 따라서 대응 라인은 92,000원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비중 축소는 10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짧게 제시를 하겠어요. 반등할 때. 왜냐면은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과거의 박스 구간의 상단이에요. 그래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지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금 2단 박스다 했죠. 지금 올라갈 때 박스 상단을 맞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아요. 이 종목도 맞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92,000원 부근에서는 그 대응 라인 필요하고 10만 원 부근에서는 최소한의 비중 축소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자. 안타깝지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엔지캠 생명과학은 유상증자는 실패하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응 라인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은 주식시장 흐름과 함께 간다라고 하죠. 최근에 시장 흐름이 어려운 만큼 저희 92,000원 선에서는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솔루션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매수가가 19,800원, 비중이 30%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종가가 15,2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과거에 패키징 기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면서 시세 한번 분출했다가 연일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업체로서 상당히 상승을 잘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 반도체 업종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다라고 리포트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서 저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리포트들이나 증권 전문가들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좋은 흐름에 대해서 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기회를 가질 예정인데, 자, 일단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22% 하락 구간이고, 자, 이 구간이 지금 과거의 박스 구간, 이 앞에, 자, 이 구간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꽤 한 반년 넘는 구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만들고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었지만은 역시 내려가는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흐름 수급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고 또 뭐 영업적인 재무제표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역시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현재 자리가 아쉽게 지금 120선을 이탈하긴 했는데 지지할 자리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지금 30%시면 비중이 작진 않으시네요. 자, 작지 않으신 비중을 현재 매도 전략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홀딩 전략은 유지를 해요.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SK나 삼성전자의 그 매수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도 일단 뭔가 힘을 잡지 않는가라는 건 판단하고 있긴 하거든요. 상승보다는 일단은 어떤 횡보의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14,000원 부근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이 14,000원 부근이 과거의 박스 구간에서 좀 저항권이 강했던 그런 구간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한번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출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출렁하면서 훅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축 할 때 사시면 안 돼요. 축 내려왔다가 이렇게 흐를 때. 뭔가 어떤 수급이나 뭐에 의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일 때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800원이시면은 그러면은 17,000원 부근이 평단가 17,000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딱 이 고점이죠. 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17,000 부근 아니면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은 17,000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자리예요.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는 17,000원에서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상승으로 턴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남은 물량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7,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요. 남은 물량으로 이제 투자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종목명은 대웅, 매수가가 38,303원, 비중이 5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750원의 종가 형성을 했었죠. 과거에 대웅제약이 임상 결과 잘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약주들이 좀 힘들긴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 진단키트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때 움직임과 관련돼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은 주봉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위치에서 급등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 크게 나왔던 이 자리까지 내려온 현재로서는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리인데요. 24,000원 다시 한번 선을 만들어 보면은, 자, 24,000원 부근이 과거에 주봉상에서도 자, 거래량 크게 나오고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자리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수급에서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적인 가치에서도. 자, 얘를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24,000원 부근을 지지를 하느냐? 자, 최근에 지지를 하면서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30%, 그리고 비중이 50%. 비중 추가는 일단은 보류를 할게요. 비중 추가는 일단 보류를 하겠고, 현재 구간에서 자, 박스권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박스권 과거에 여기서 지금 움직이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저항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3만 한 200원 정도, 3만 원 근처가 되겠네요. 여기서 12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이 맞게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다 하시더라도 현재 3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에 그런 위치가 필요가 있고, 시나리오가 만약에 3만 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24,000원 부분에서 그만큼 추가를 하는 작전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50% 비중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좀 놓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100%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고, 반등 시에 3만 원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거 첫 번째 전략.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비중 축소한 만큼을 24,000원 부근에서 다시 추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노란토로 들어오신다면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등이 나오면 3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보시고요. 이후에 또 떨어지게 되면 24,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위메이드요. 위메이드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7만 초반대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요. 네. 평균 단가를 13만 4천까지 낮춰놨거든요. 네, 13만 5천 원. 비중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한 50% 되고. 아, 비중 50%. 비중이 네.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메이드가 사실 근데 최근에 어제도 정말 막 가지고 하나같이 계신 분도 오늘도 막 힘드실 10% 이상 텐데. 떨어져가지고. 네, 바로 상담 시청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계속 물타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비중이 50%시면은 지금, 자, 오늘도 좀 힘든데, 이 종목은 NFT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엮었을 때 매수를 하셨죠? 네. 네. 이슈가 상당히 컸던 그 뭐 게임하고 메타버스로 연결돼가지고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현재로서는 하락의 대장주로서 거꾸로 작용을 해요. 고민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60% 하락인데, 네. 이때 제가 최근에 그 게임주를 한번 다시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했던 시점이 엊그저께였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조정이 내려와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악재가 또 나와버려서 악재가 이 종목이 수익이 영업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코인이 위믹스인데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벌은 돈이 영업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자기들의 게임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수익을 만든 게 아니라 코인을 팔아가지고 만든 수익이 실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실적의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라는 악재가 발생해서 지금 하락을 한 거거든요. 원인이.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중 50%시면은 추가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좀 길게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믹스 코인도 전량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50%시라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금 67,000원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얘가 과거의 거래량이 여기서 빵 크게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동을 걸었던 시발점이에요. 네.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겁을 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하실까 뭐 점점 매수를 하실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냥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현재로서는 네. 121선이 딱 13만 원에 걸쳐 있거든요. 네네. 13만 원에 걸쳐 있는데 자, 13만 원 근처까지 보다는 12만 2천 원, 12만 5천 원 부근 박스권 하단인데 자, 12만 5천 원부터 서서히 비중을 좀씩 줄여 나가세요. 그리고 네. 13만 원은 저항이 좀 셉니다. 여기가. 네. 왜냐하면 121선일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던 저항 구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실이시다 하더라도 얘는 일단은 비중을 12만 5천 원부터 13만 원까지 그 구간에서 줄여 나가시고 대응 전략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일단 홀딩을 하십시오. 왜냐면은 게임주가 일단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돼 가지고 메타버스 이슈는 사실 장기적으로 살아 있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실체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워낙 크시니까 일단은 기다리시고 상승 때마다 비중 축소, 손실을 최소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저희 12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종목명이 삼성전기, 매수가가 19만 원, 비중이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16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 가운데 하나긴 하죠, 사실.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흐름 상태에서 보시면은 수급이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강한 매도세,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최근 들어가지고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신데요. 자, 지금 매수권에서 오늘 종가까지가 11%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자, 주봉으로 길게 한번 살펴보면은 큰 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여기서 지금 작년 대부분의 업종들, 특히 삼성전자가 작년 1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거래량 크게 나오고 똑같이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역시 연결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큰 흐름인데, 그리고 나서 자, 여기 가격이 16만 원 근처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 계속 이런 흐름입니다. 자, 삼성전기 19만 원, 주봉상에서 말씀드리면 19만 원이시면은 박스권 상단 근처세요. 그러니까 길게 따지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재는 없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10%시면은 차라리 박스권 하단 가운데서 지금 16만 원 근처에서까지 오게 되면은 16만 원 근처면은 약간 하락인데, 지금 바로 앞에 15만 원 보자, 15만 7천 원 정도, 16만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하면은, 그러니까 15만 한 8천 원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지고 계신 만큼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비주 그 평단가가 17만 3천 원, 뭐 2천 원 그 근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평단가에서 일단 반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은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흐름이 그래요. 19만 원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평단가 줄이고 남은 물량은 수익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죠. 1차로 15만 7천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NHN벅스 매수가가 2만 5천 원, 비중이 15%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NHN벅스가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시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또 좀 하락을 하는 종목이었죠.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싸이월드가 오픈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장주 가운데 하나였죠. 두 기업이 합병한 옛날에 벅스 음악을 스트리밍했던 그러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음악과 관련돼서 싸이월드에 연결됐던 그러한 기업인데, 자, 고점에서 지금 상당히 잡으신 게 지금 안타깝긴 해요. 2만 5천 원이시면은. 거기서 비중이 15%, 그리고 오늘 자리가 자 50%시면은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행히 지금 여기 상승의 시발점, 이 박스권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이 과거에 상승을 하면서 박스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고 박스권 상단 지지했다가 올라갔던
그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여기를 지금 계속 횡보를 해주면 좋은 흐름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를 횡보를 하지 못한 흐름이다. 하게 되면은 이 과거의 박스권 하단 10,000원을 깨면 9,200원, 9,000원 그 사이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는 권하지는 않겠어요. 왜냐면은 어떤 이슈가 종결이 되면은 이슈가 종결된 다음에는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래요. 실체가 있으면 말하자면 과거에 시젠이 100배 상승했는데 실체가 있다 보니까 상승했다가 내려와도 많이 안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과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어떤 이슈가 하나씩 던지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일단 홀딩 전략을 유효를 하겠고, 상승 시에 그 14,900원 이 부근, 여기서 지금 급등했던 종가 부근이기도 하고 현재 61선 그 근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승 시에 19,000원부터 비중을 축소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러한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반등 나오면 14,9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이번에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려운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주말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주말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나는데 과연 반등을 해줄 것인가, 거기 일단 초점을 맞추면서 월요일장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리오프닝주를 계속 지켜보자.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얘가 눌러줬을 때 이번 지수 지금 좀 하락할 때 어떤 조정 구간이 오길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행주, 뭐 엔터테인먼트주, 뭐 항공주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눌림목 구간이 오길 기대하는데 지금 눌리질 않고 상승 후에 횡보를 했다가 다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GK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었죠. 따라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더 쭉 밀어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리오프닝주들 계속 지켜보면서 그 중에 어떤 종목들, 뭐 여행주건, 엔터테인먼트건 한번 눌림목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죠. 미국도 이제 엔데믹 채비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원픽 종목 맥스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정부 추진 메타버스 프로젝트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사실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하락이 굉장히 깊이 내려가다가 반등을 하는 듯 싶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굉장히 겁을 주는데 테마주들의 성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슈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발생하면서 수익 실현 물량으로, 그러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실망 매물로 악이 악을 부르는 더 강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고민해 볼 건 과연 얘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과연 실체가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맥스트 언급드렸는데 국내 유일의 ARM 및 컨텐츠 저작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고요. 자, 2022년부터 AR 헤드셋, AR 글라스 등 AR 디바이스의 시장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후신 메타가 AR 고글을 올해 내로 출시할 것을 예상하는데 그 AR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정부가 추진을 했던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에서 플랫폼 구축 주관사로 선정된 실체가 있는 메타버스의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차트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상장 날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죠. 상장 당일의 시가와 종가와 고가는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자, 넥스트가 상장을 한 종가 부근을 과거에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기를 딱 찍고 다시 급등하고 다시 흘러내려서 1차, 2차, 3차 내려온 구간이죠. 자, 이 종목이 길게 보려면 길게 볼 수도 있고 단기로 보려면 단기로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로서는 주가의 흐름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이런 흔들흔들하는 구간에서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종목을 볼 때마다 마음도 심리도 흔들흔들합니다. 안 좋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보는데 왜 그렇게 단기로 볼 수 있는가? 손실은 짧게 볼 수 있어요. 손절 라인, 자, 전 저점 짧게 잡고 그리고 나서 매수 후에 만약에 손실을 본다면 짧은 손실, 반등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큰 반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짧은 손실과 큰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이 종목 매수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 종목의 브리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넥스트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 네오이즈 홀딩스가 오늘 장중에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짚어주시죠. 네. 제가 최근 들어 말씀드렸던 종목들 단기로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말씀드리면은 심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강하게 조정 구간 온 자리, 거기서 지지를 하는 자리, 거기서 단기적으로 전일 매수해서 뭐 금일 팔던지 하는 그러한 종목들의 추천인데, 자, 네오이즈 홀딩스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 위믹스, 위메이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 게임주들이 강하게 하락을 했죠. 위메이드는 하락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게임주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얘가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따라서 너무 심하게 내려간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자 어제 사실 이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노란톡을 통해 가지고 매수 타점에 대해서 5만 원은 말씀드렸거든요. 곧바로 어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폭이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내려온 자리인데 사실 일부 저희들 방에서 사실 최고점의 매도를 정리했는데 일부 반절 매도하고 남은 종목은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쁘질 않아요. 지금 가격을 지키고 있거든요. 거래량 여기서 항상 얘기하듯이 거래량 위에서 크게 발생했다고 하면 문제인데 많이 발생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종목 추가적인 흐름 일봉상에서 봐도 여기를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이 종목은 계속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을 통해서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도 스캔해서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노란톡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